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숙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숙제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를 한번 고치는 것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오늘 준이처럼 풀었는데 채점을 안 했어요 라는 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숙제를 안 한 거라고 체크가 됩니다. 네, 먼저 그리고 저희가 교재가 두 권인데 저희가 개념센으로 수업을 나갈 거고 라이트센으로 숙제로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숙제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풀고 모르는 것 질문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먼저 개념센에서 저희가 혹시 숙제하면서 몰랐던 거 있습니까? 개념센에서 채점을 해야지 뭘 틀리고 뭘 모르는지 알죠? 준이 학생 어때? 쭉 보면서 내가 개념센에서는 뭐 다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센 가볼게요. 자, 라이트센에서 안 되는 거. 몇 쪽에 몇 번이라고 불러줄래요? 네. 페이지 24쪽에 133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채점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될까요? 134. 두 개? 더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질문 내가 이거는 맞췄어도 내가 이거는 좀 풀이를 보고 싶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정도? 35번도? 네. 네. 135번. 이렇게 세 개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페이지 24쪽, 라이트셀 페이지 24쪽 가볼게요. 24쪽 가면은, 네. 요렇게 세 개네. 131번이요? 네. 131번 요렇게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131번 가보겠습니다. 등식 0.6 순환 0.6x 순환이구나. 0.6x 순환이 18 12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래. 어차피 지금 x 구하는 거죠. x가 자연수인데 이쪽이 지금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니까 우리가 저거를 유리수, 즉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0.6x 순환마디는 어차피 소수점 아래에서만 신경 쓴다 그랬죠. 순환마디가 총 몇 개야? 한 개죠. 9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환마디 아닌 소수가 몇 개야? 하나. 그럼 분모가 몇 개? 얼마로 써있다고 그랬지? 90이라고 써있다고 기억나죠? 그래, 그럼 얘가 90분의 보이는 숫자가 6x 빼기 6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6x가 요게 10이고 요게 1의 자리를 담당하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얘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90, 60 더하기 x 빼기 6이라고 읽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즉 90분의 x 플러스 54가 18분의 12x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크로스 시켜가지고 갖다 쓰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알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12x 마이너스 1에 90을 곱한 게 x 플러스 54에 18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부를 수 있겠죠. 약분 개념으로 갈게. 요거 9로 나누면 10이고 요거 9로 나누면 2겠죠. 그래서 120x 마이너스 12 2x 플러스 10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넘기면 118 x가 11
8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한 자리수 자연수 x는 얼마야?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거기서 한 자리수 자연수 x라는 얘기를 요걸 요렇게 풀어서 생각하세요. 그 뜻인 것 같아요. 확인됐지? 네. 자, 넘어가서 1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링 땡땡땡땡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13분의 3은 10분의 A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A2 땡땡땡땡 해서 10의 50분의 A50 계속 이어져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얘가 계속 D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 뜻을 이 우변에서 우리가 얘가 순환하는 소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한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이어져서 뭔가 작은 숫자들이 계속 더해집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소수점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요 녀석을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게 나누기잖아. 그래요? 그래서 3을 13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0점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얼마 들어가요? 2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26이니까 4가 써 있을 거고, 여기다 3 들어가니까 39니까 1 들어갈 거고, 0 쓰고 0 들어갈 거고, 얼마냐? 그럼 나누기 하면 7, 6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0.2307669가 순환 마디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순환 마디가 있으니까 순환 마디가 좀 몇 개예요? 6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50까지 가야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계산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이거를 보고 한 번에 이걸 캐치하기는 어렵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분모를 90으로 맞추고 분자를 어떻게 장난을 쳐야지 라고 역으로 추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초딩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직접 나누기로 우리가 순환 마디를 찾았다. 계산 틀리면 안 되죠. 134번 가볼게요. 자,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중에서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건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소수를 판단하는 건 분모로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뭐랑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2랑 5로만 표현되어 있을 수 있는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후보군이 총 몇 개예요? 99개죠? 이 분모를 보면 2, 3, 4, 5, 6, 7, 100까지니까 99개의 후보군들 중에서 분모가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총 몇 개일까? 우리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5개, 2의 4승, 2의 5승까지, 어차피 2의 거듭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잖아. 16, 32, 64, 128, 64. 2의 6승까지겠죠? 2의 6승이 128, 48, 16, 32, 64. 64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6개를 체크할 수 있겠고, 분모가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5, 2개가 있겠죠. 5의 3승은 100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0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랑 5뿐인 건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100 안쪽에 있는 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괜찮죠? 그러면은 2의 2승 곱하기 5도 괜찮죠? 그래요? 그러면은 2의 2승 곱하기 5의 2승은 어떻게 돼요? 딱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딱 10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됐고, 예. 2의 3승 곱하기 5 하면은 8호 40 세이브죠.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은 이제 탈락이겠죠. 그러면은 2의 4승 곱하기 5는 될까? 16. 16 곱하기 5면 되고, 그러면은 2의 5승 곱하기 5도 되나? 32를 곱하기 5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건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나와요? 6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차피 후보군이 몇 개라 그랬죠? 99개 후보군줄 중에서 6개를 빼고 2개를 빼고 6개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예요? 네, 85. 답은 8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대충 풀이법은 다 머릿속에 있죠.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게 아직 연습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나오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a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라는 얘기겠죠. 그럼 3분의 1 가로 열고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어차피 뒤쪽은 우리가 이렇게 3개만 써도 더하기 땡땡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0.1이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0.01. 그러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수는 0. 이렇게 써 있겠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0.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예요? 네, 9분의 1로 쉽게 고쳐지죠. 그러면은 93.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27이 되겠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또 살짝 넘겨서 우리가 A 단계는 우리가 지수 법칙까지 했으니까 26, 27쪽까지는 숙제였어요. 그리고 28쪽, 29쪽은 오늘 배우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그 스텝 B로 가가지고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에 246번까지가 숙제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 안내를 정확하게 준이한테 안내를 못 해가지고 아마 숙제를 조금 비워 온 것 같아요. 괜찮죠? 학교에서 급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난 틀린 걸 고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를 학교에서 발견을 했고 어제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서 숙제할 때 이 정도 분량의 숙제를 몇 시간 정도 했어요?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가 카운트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중간중간에서. 그래도 한번 다 모아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썼습니까? 사실 그 정도를 쓰려고 낸 거긴 하거든. 근데 만약에 2시간도 안 걸렸다. 그러면은 숙제량이 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채워주면 되는 거고, 한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라고 하면 숙제량이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는 쓴 것 같아요? 조금 넘게? 조금 아래? 좋아요, 좋아요. 딱 그 생각했던 설정 값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 3회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따지면 온전하게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만 당기는 게 아니라 뭐 영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과목들도 학원을 다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양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을 막 7시간, 8시간 공부하기에 숙제량을 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은 한 2~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양을 주고 싶어요. 지금 중1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비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서 더 많은 양을 줘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딱 숙제량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크게 힘들진 않았죠? 어때요? 왜? 아니, 내가 아직 여러분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눈으로 대화하는 스킬까지 못 익혔어. 그러니까 말로 해줘야 돼. 좀 계산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많지. 어쩔 수 원래 모든 과목의 1단원은 다 계산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첫 단원도 계산이잖아. 3학년 1학기 첫 단원도 계산이야. 거듭 제곱의 계산에서 이제 제곱하고 제곱근하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도 계산이야. 다 모든 과목의 1단원은 계산이야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좋아요. 자, 저희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념센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념센 우리가 지수법칙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페이지 24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왜 이렇게 정신없어? 빨리 수업으로 들어와. 페이지 24쪽 개념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센 가볼게요. 단항식의 곱. 우리가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7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숫자들은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문자는 뒤에다가 똑같이 붙일 건데 대부분 알파벳 순서로 붙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좀 특이하기 때문에 BA로 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벳 순서로 쓰자. 오케이? 근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정답이 2분의 1인데 4분의 2라고 쓰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긴 맞은 거죠. 그래요? 맞긴 맞는데 약분이라는 과정을 쓰지 않죠. 분명히 등호니까. 맞긴 맞는데 답 끝까지 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 점수를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다 맞았겠죠. 근데 답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1점이나 2점을 깎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런 문자들이 나왔을 때에는 알파벳 순서로 쓰겠습니다. X, Y, Z가 섞여 나오면 X, Y 순서로 순환하면서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법상의 이유로 그렇게 쓰자. 알겠죠?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다 이렇게 써. 사람은 다 그렇게 쓰게 돼 있어. 특이한 학생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은 문제 번호 1번에 가로 1번 가볼게요. 7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a의 5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고 a가 총 몇 개 곱해졌어? 6개 곱해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a 6승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3b의 제곱 곱하기 5ab라고 써 있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 돼요. 얼마? 15. A, B 2개, A, B 하나. A는 하나, B는 총 몇 개? 3개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 볼게. 유제 6번만 시키고 빠질게요. 유제 1-2번에 6번 시켜볼게요. 나왔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너무 쉽죠? 네, 빨리빨리 넘어가자. 쉬운 거. 네, 이런 걸로 시간 붙잡혀 있지 말자. 자, 우리가 그럼 두 번째 25쪽 가보니까 이제 단항식의 나누기라고 써 있죠. 단항식의 나누기. 자, 우리가 문제로 확인해 볼게. 2-1번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9a의 5승 나누기 3a의 제곱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 나누기 표시는 우리가 크로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뒤에 있는 걸 역수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3a 제곱분의 1이라고 바꿔 표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분수로 쓸 수 있겠죠. 3a 제곱 9a의 5승인데 어차피 약분 개념이니까 얼마만 살아남은 숫자는 3만 살아남죠. 분자에 a 5가 남아있고 분모에 a 2가 남아있으니까 a의 5-2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확인됐어? 그래서 이게 3a의 3승으로 해결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고치라고 유도하고 있어. 근데 이 과정을 눈으로 하게끔 시키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시켜서 이제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게 시키겠죠. 나누기니까 뭐 당연히 3이고 a의 5 빼기 2다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지금도 쓸 수 있겠죠. 네. 4번으로 하나만 확인해 볼게. 2-4번 가볼게. 마이너스 3 xy 나누기 y 제곱분의 2x라고 써있죠. 3xy 곱하기 2x분의 y의 제곱이라고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숫자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x는 x 지우고 y만 3개 살아남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y 3승.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제 2-1번에 6번 하나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혼합 계산이 이제 좀 더 복잡해졌대요. 사실 그렇게 복잡해졌다고 보이진 않죠. 자, 3번 해볼게. 마이너스 2, x의 3승, y 4승의 전체 3승 나누기 마이너스 3, x제곱, x 3승, y제곱 곱하기 2y분의 3x의 전체 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전체 3승이죠. 이 전체 3승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승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의 3 곱하기 3은 얼마야? 9. y의 4 곱하기 3은 12라고 쓸 수 있겠죠? 나누기니까 크로스로 바꾸면 역수로 x의 3승 y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이 제곱은 분모 분자 다 신경 쓰죠. 그렇기 때문에 4y의 제곱 9x의 제곱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 x 3승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x 3승을 막아주기 위해서 x 6승 살아남았죠. 여기서 y제곱 y 4승을 얘로 막아야 되니까 y에 12 빼기 4 하면 얼마예요? 8. 이렇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 x의 6승 y의 8승 살아남았고 마이너스 3분의 1 4, 9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숫자로 얘로 막아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얼른 플러스로 바꿀게. 그리고 얘랑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6, 동류항끼리 6 더하기 2는 8, y의 8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이게 지금은 3개짜리죠.
학교에서 5개짜리까지 붙여내면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는 아는 것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하겠죠. 그래서 포인트만 잡고 넘기는 거예요. 엄청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이걸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쵸? 아는데 틀려오면. 그래서 이쪽 부분은 꼭 마스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27쪽 있죠? 소단원 끝내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5번 하나만 시켜볼게. 5번. 잘 나오죠?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런 걸로 막 한 달씩 끌고 그러면은 불편하겠죠. 나왔어? 네. 자, 넘겨봐요. 네. 자, 보니까는 이제 시험 미리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맨 뒤에서 저희가 몇 개만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쉬운 거랑 어려운 거의 차이가 그냥 복잡한 정도지 확실히 문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유의 문제들은. 네. 그래도 23번 하나 시켜볼게요. 23번. 자릿수를 물어보는 건 10으로 표현을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가를 물어보는 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자. 즉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숫자를 쫙 풀어 쓰란 소리야. 쫙 풀어 쓴 다음에 10을 어떻게든 만들어내. 물론 2 곱하기 5로 만들어지겠죠. 소인수 분해할 땐. 그래요. 그래서 2랑 5가 총 몇 개 숨어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저 10이라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것도 2 곱하기 5로 써야지. 3이죠. 3은 3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자, 볼게요. 좀 헷갈리죠? 한번 볼게요. 자, 2의 10승 곱하기 5의 12승 곱하기 18. 근데 2랑 5는 지금 다 소인수 분해 해줬죠? 네. 18만 이제 해결해 볼게. 18이라는 숫자는 얼마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총 2의 11승 곱하기 5의 12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릿수를 물어볼 때에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이 2랑 5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근데 11개, 12개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버리고 5 하나를 밖으로 빼야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 거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얘가 10의 총 몇 승이야? 11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45라는 숫자야. 그래?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눈에 보입니까? 45, 하나, 둘 이렇게 써 있겠죠. 맞습니까? 얘가 총 몇 개 있어? 11개 있지. 그리고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죠. 우리는 이 숫자를 몇 자리 숫자라고 표현해요? 13자리 숫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하나의 유형인 거야.
어떤 복잡한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보겠다.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들을 쪼개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하나 해볼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들은 다 계산 느낌이 강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넘겨볼게요. 네. 페이지 32쪽 가볼게. 삼십이 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번엔 다항식의 더하기와 빼기가 되어 있는데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동류항이라는 건 똑같은 항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은 뭐를 항이라 그랬죠? 곱하기로만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7a 빼기 5a라고 써 있다고 보자. 그러면 문자만 봐. 문자가 똑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을 뭐를 동류항이라고 한다고요? 문자가 똑같은 건 동류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뭐예요? A. 여기서 문자가 뭐예요? A. 여기서 문자가 뭐예요? A. 동류항들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겠어? 어차피 A가 이렇게 다 분배돼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분배됐으니까 묶어서 따로 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동류항의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의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개수라고 부르거든요. A의 개수들의 더하기 빼기만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띡띡띡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그럼 얘가 4A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의 더하기 빼기라고 했는데 그럼 2A 더하기 2B는 어떻게 돼요? 이건 문자가 A라는 항과 문자가 B라는 항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야. 더 이상 계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불렀죠? 개수. 그러면 여기서 A의 개수는 2, B의 개수는 2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의 개수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번호 1번에 1번 가볼게요. A-2B 더하기 4A 플러스 6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자가 같은 A랑 4A를 더하면 되겠지. 얼마로 써져?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랑 더하기 6B 계산하면 얼마? 더하기 4B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가로 2번도 해볼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A 빼기 2B. 근데 이런 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4A 플러스 2B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A의 합은 얼마야? B의 합은 얼마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3번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자, 여기서 x, y, x, y 이렇게 문자가 없는 숫자끼리만 되어 있는 거를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xx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yy 계산하면 얼마예요? 4y. 마이너스 5y. 아, 네.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y랑 마이너스 5y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4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가로 4번 가볼게.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라고 환산하면 어차피 요거 있는 게 헷갈려서 다 집어넣고 해결할게. 플러스 5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로 바꿔서 생각하자. xx 계산하면 얼마? 9x. yy 계산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5y.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3.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 더하기 빼기도 하는 스킬도 몸에 붙였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됐죠? 그럼 이제 연습을 통해서 틀리지만 않으면 되겠죠? 자, 1-1번에 3, 4 두 개만 시켜볼게요. 유제 1-1번에 3, 4. 1-1번에 3번과 4번. 네, 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차식에 더하기 빼기. 더 넘어가면 페이지 33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2차식에 더하기 빼기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얘는 x라는 문자죠. 그러면은 3x 더하기 4x는 얼마예요? 7x야. 그럼 얘는 3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얘는 문자가 x고 얘는 문자가 x제곱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x랑 x제곱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도 동류항이니까 7x제곱이야.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는 얘는 x제곱이라는 개수가 얼마예요? 3. x라는 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4. 이건 다른 거라고. 그럼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2개 있는 거야.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제곱, 세제곱 그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과 x는 같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그럼 문제 번호 3번에 1번만 확인해 볼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x제곱 2x제곱 계산하면 3x제곱 x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쪽에는 상수항이 없잖아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1만 써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려워, 쉬워?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이걸 계속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 꼭 몸에 익히라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더하기 빼기 가리키는 거야. 얼마나 재미없겠어. 나도 이 일단 모든 수업의 일단은 이제 부담스러워. 왜? 애들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있잖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지금 얘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넘기잖아. 그럼 또 빵꾸가 나.
그래서 꼭 이렇게 발목을 또 잡더라고. 그래서 1단원을 꼭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볼게. 4번 가보니까 어떤 식에서 5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뺐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2항 배웠어요? 얘를 이렇게 2항 시키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물음표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만 하면 되겠지. 5x제곱 3x제곱 얼마? 8x제곱 7x 마이너스 3x 얼마?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2항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넘겨봐. 자, 그럼 우리가 벌써 또 한 단원 또 끝냈어. 좋지. 숙제는 계속 쌓이겠죠. 많이 나가면 좋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에서 채워야 되는 숙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량을 좀 조절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숙제량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만큼 나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숙제량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자, 소단원에서 네, 뭐 실력업 딱 하나 써 있네요. 2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잘 나와? 그래. 조용하죠. 이럴 때가 제일 뻘쭘하죠. 서로가 뻘쭘하고 있어요. 푸는 사람은 푸는 사람대로 뻘쭘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대로 뻘쭘하고 지켜보는 나는 지켜보는 나대로 뻘쭘하고 아, 나이가 손이 빠르구나 기본적으로. 야, 그 축복받은 거야. 나왔어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손이 빠른 게 어떤 사람은 2x 제곱을 써도 2x 제곱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이 빠른 게 계산이 빠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린 애한테 빠르게 쓰라고 막 시키잖아. 그건 답방구나. 그래서 이게 손이 빠른 건 어떻게 보면 좀 재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너 표정이 왜 그래요? 너도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13 페이지 35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곱하기 써 있죠? 네, 곱하기 써 있어요. 우리가 2 곱하기 3 더하기 7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죠?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 3은 6 더하기 7이 14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 지금 배우는 35쪽이 요 분배 법칙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분배 법칙. 자, 문제로 확인해 볼게. 1번 5a 가로 열고 a-2b라고 써 있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곱하기 써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5a라는 거를 분배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5a랑 a랑 곱해지면 얼마? 5a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5a랑 마이너스 2b랑 곱할 거야.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ab니까 ab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요 설명이 분배 법칙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네. 자, 가로 2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xy 가로 열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게 하나의 항이잖아. 그럼 이렇게가 하나의 항인 거죠.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항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y가 한꺼번에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배시키면은 마이너스 3 x제곱 y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xy의 제곱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4 xy라고 쓸게. 첫 번째 항에서 문자만 읽어볼래? x제곱 y죠. 두 번째 문자만 읽어볼래? xy제곱.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자만 읽어볼래? xy 다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총 항이 몇 개인? 3개인 다항식으로 계산이 끝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더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도 한번 해볼게. 3번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a 뭐 어차피 d로 있어도 분배되는 건 매한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9ab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3a 괜찮습니까? 네. 4번 가볼게요. 12b 가로 열고 2분의 1a 3분의 1b 4분의 1 어차피 분배가 될 거니까 6ab 분배가 될 거니까 4b 제곱 어차피 분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b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내가 푸는 거 베껴 하지 마. 내가 푼 거잖아. 집에서 네가 풀어. 왜 답만 적으려 그래?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 봅시다. 자, 페이지 36쪽. 자, 속도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요. 1단원은 좀 빠르게 갑시다. 1단원은. 네. 가로 열고 66a의 제곱 더하기 9ab 나누기 3a. 어차피 나누기도 분배된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6a 제곱을 3a로 나누면 문자 나눠서 2 쓰고 a로만 맞겠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도 9랑 3이랑 나누니까 3, 이번엔 b만 남죠. 라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눈으로 해도 따라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 가볼게. 3 y제곱 플러스 2 y를 마이너스 4 y라고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y 괜찮아? 얘가 이렇게 만났으면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네. 요 뒤에 중간에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치하는 과정을 생략하긴 했어. 다 머릿속으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유제 3-2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유제 3-2번. 처음으로 틀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수업 중에서? 정확히죠.
한글은 읽고 풀자. 한글은 읽고 풀자. 나왔어요? 그래요. 나왔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혼합대 때 복잡한 계산이겠죠? 4번에 1번 확인해 볼게. 15ab 더하기 9b의 제곱 나누기 3b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2b를 계산하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어차피 식이 쭉 써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진행시킨 다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15ab를 3b로 나눠버렸어. 5a 괜찮습니까? 네. 9b 제곱을 3b로 나눴어. 괜찮아? 네, 그래요. 얘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동류항끼리의 더하기 빼기니까 얼마? 3의 2 얼마? 7b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건 아무리 뒤에 붙어도 뭐 이 정도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는 만들 수 있어. 어렵게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더하기 빼기를 아주 복잡하게 내더라도 마치겠죠. 그렇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겠지.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1단원이. 가로 2번만 확인해 보도록. 아니다. 자, 유제 5번 가볼게요. 똑같은 계산 안 하고 5번 가볼게. 예제 5번. 자, x가 y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식을 y의 식으로만 나타내래. 다음 식이 2x 빼기 4y 플러스 8. 얘를 y라는 문자로만 나타내래. 그럼 당연히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y 빼기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해석됩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x 자리에 똑같은 y 빼기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풀이가 된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2y죠. 2y랑 마이너스 4y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이 됐죠. 상수항끼리 더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괜찮습니까? 네. 이런 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땐 이 문제 만드는 사람이 지친 거야. 분명히 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 같은 문제인데 다른 느낌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소단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페이지 35쪽, 39쪽에서 업이라고 써 있는 게 총 두 문제죠. 6번, 7번, 그 다음에 아쉬워서 10번. 세 개 시켜볼게요. 6, 7, 10. 네. 그쵸. 집에서 차분하게 해봐요. 풀어줘? 아, 이 풀이를 모르면 풀어줄 텐데 풀이를 알아.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은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1 더하기 1을 2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시험 보는 당일날 1 더하기 1을 1로 써버리면 끝이잖아. 사람인지라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어. 그날 하루는 아무리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도 1 더하기 1을 1로 계산하는 날이 있긴 해. 그런 날이 있긴 한데 그런 날을 줄여야죠. 맨날 그런 날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자, 넘겨볼게요. 자, 학교 시험 문제인데 쭉 넘겨서 몇 개만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몇 개만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로 1단원 끝났어. 좋죠?
네, 여기까지가 1단원이야. 그럼 다음부터 2단원 나가겠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2-1은 총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단원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이어서 좀 빨리 나간 거예요. 1단원이어서. 2단원, 3단원, 4단원을 이 속도로 나가면 여러분들 지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이게 총 2-1이 총 4단원인데 1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간 거예요. 1단원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질질 끌어봤자 뭐해? 계산하는 거. 네. 2단원, 3단원, 4단원은 조금 더 복습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봅시다. 페이지 42쪽 가볼게요. 42쪽. 자, 문제번호 17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사각뿔 같니, 얘들아? 왜 이렇게 휘었지? 왜 피사지? 약간 휘었죠? 책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8이고요. 요 길이가 6y고 여기가 y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더 있다면 가상의 뿔을 만든다면 여기가 x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3이고 네, 책 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전체 뿔에서 요 잘린 부분을 빼주는 개념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스몰 대문자에서 소문자를 빼자가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문자 넓이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 바닥의 넓이가 8 곱하기 UY죠.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개념이 얼마예요? 큰 높이는 X 더하기 Y겠죠. 얘가 뿔이죠. 뿔이니까 얘를 3분의 1로 곱해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숫자 먼저 계산을 하면 16이겠죠. 그래서 16y를 분배시킨 거죠. 그래서 16xy 더하기 16y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엔 가상의 스몰 s를 구해볼게. 가상의 스몰 s는 3x 빼기 y 곱하기 3이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y에 3을 곱하고 가상의 높이 개념이 x가 되겠죠. 그리고 쟤도 마찬가지로 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3이랑 3분의 1은 약분됐죠. 그래서 분배를 시키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xy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s에서 가상의 작은 s를 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동류항은 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싶은데 동류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6y 제곱 뺀 거야. 그치? 그래서 17xy가 써졌겠지. 그리고 뺀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뭐 표기법상의 이유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7xy 플러스 16y 제곱 정도로는 써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알파벳 순서대로 스타트를 잡는 거를 답지에도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근데 노란 것처럼 썼다고 해서 틀릴 수는 없죠.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21번도 해볼게요. 자, 21번 가보니까 4 가로 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수 a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앞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만 구해볼게. 앞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8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 뒷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분배된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됐어. 그렇지? 앞부분에서 x의 개수만 찾아볼게. 요거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겠죠. 이 두 개의 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6 빼기 a.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다. 쉽죠? 물론 다 전개해서 하나씩 해도 되는데 필요한 것만 뽑아 쓸 수도 있겠죠. 필요한 것만. 네. 자,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23번 하나 시켜볼게요. 틀려. 네, 어디가 틀리는지 볼게요. 자, 8번이 a 연산 b를 a 곱하기 2b의 제곱 a 연산 b를 2a 나누기 b 이런 규칙을 갖고 있대요. 이런 규칙을 갖고 있대. 그랬을 때 a별 b랑 c 땡땡 b를 계산하십시오. 라는 뜻이잖아. 자, 이 뜻은 앞에 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a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뒤에 거는 밑에 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EC를 B로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보기에서 이거 쓰는 게 어렵네. A라는 다항식이 x제곱 y 마이너스 2 x y의 제곱이고 B라는 다항식이 3xy고 C라는 다항식이 6x. 내가 이런 걸 시켰단 말이야? 내가 미안한데? 응? 틀릴만 했네. 나도 틀리고 싶다, 야. 계산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2a 제곱이니까 정말 하기 싫다. 2x 제곱 y 마이너스 2xy의 제곱에 b제곱이니까 3, 3은 9 x제곱 y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3xy분의 2c죠. 2c이기 때문에 2c는 바로 계산할게. 12 x 5승 y 4승 마이너스 18 xy의 3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먼저 18x제곱 y제곱을 분배시킬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18x4승 y의 3승 마이너스 36 x제곱 y 4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렇게 계산하면 더하기 4 어디 왜 그래? 겁주지 마. 겁주지 마. 자, 요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4x 4승 y 3승이니까 얘랑 얘는 동류항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2 x 4승 y의 3승 마이너스 36 x 제곱 y 4승 마이너스 6 y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답이랑 맞는 거 보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다 하나하나는 다 알고 있죠. 뭐 전개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 동류항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겠죠. 근데 길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뭘 옮겨 적어. 답지에 다 잘 나와 있어. 답지에 더 깔끔하게
프린팅 되어 있겠죠. 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푸는 게 답지 안 보잖아. 빠른 답만 보잖아. 아니야? 사람도 그걸 밖에 없어서 몰라요. 그게 아니라 시점을 놓쳐요. 이게 다시 시점하다가 그쵸.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남는 관계로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숙제량이 늘어날 거니까 더 나가진 않고 어려운 문제를 한 5개 정도 뽑아 볼게요. 어려운 문제 5개 정도를 뽑아서 그거를 한번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